고독사에 대해서 쓰신 부분을 봤는데, 고독사라는 게 이제 혼자 외롭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한참 뒤에 발견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그 고독사한 시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안 좋다고. 사람은 결국 뭐 생물이다 보니 예. 70%는 액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피가 순환이 안 되니 피가 어떤 식으로든 흘러나오겠죠. 그럼 흘러나오면은 70%가 다 흘러나오잖아요. 아, 흘러나온다고까지 그렇죠. 표현을 할 수 있는 예. 저기예요. 어느 정도 흘러나오느냐면, 만약에 사람의 양동이를 두고 뭐 피를 뺀다거나 하면은 네네.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사람한테? 저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렇죠. 예, 예, 예. 사람이 70%가 수분이니,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그 세포 조직 해봐봐야 얼마 안 되니까. 네네네. 그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걸 한 곳에 있는 양동이에다가 담아놨다 라고 한다면, 그 쉽게 말하면 그냥 100kg인 사람은 한 70kg 정도의 그렇죠. 이게 예. 수분이 나오는 그 수분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그냥 방바닥에 이렇게. 그렇죠. 수분이 그렇게 많이 있다? 단순히 수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한꺼번에 빠져나와 버리니까, 그걸, 고독사를 보신 분들은 어떨까요? 가족이나 아니면 지인이나. 그런데 가족은 반드시 봐야 되잖아요. 아, 신원 확인. 그렇죠. 특히 좀. 제일 고독사에서 큰 문제는 그 모습을 가족이 보는 순간, 네네. 이분은 죽을 때까지 평생을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3자의 모습을 보는 것만 하더라도 끔찍한데, 본인의 가족이에요. 이 본인의 가족이 이런 장면이 내가 목격을 했다? 견딜 수 있겠어요? 그 죄책감, 그리고 또 지켜지지 못했다는 그 한 가지뿐만이 아니고 자신에 대한 후회,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어떤 수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는 더 끔찍한 어떤 뭐 벌레라든지 뭐 구더기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뭐 얼굴 형태를 뭐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이 되니까 그걸 안 봐야 되는데, 가족의 일들이 생기면 이제 반드시 봐야 되는 절차가 있으니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게. 보니까 고독사 예방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강연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누구나 알 것 같아요. 고독하긴 죽지 말자. 뭐 나의 존재를 알리고 주변 사람도 연락 자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연락의 빈도가 좀 떨어졌을 때는 먼저 좀 안부 전화로 드리자. 다 알겠는데 이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실천이 잘 안 되죠. 그 고독사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간단하게라도 좀 몇 가지만. 첫째는 나도 고독사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자기 자신이 고독사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독사를 했다 그러면 그 끔찍한 모습을 내가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려면 내가 고독사 하지 말아야지 라고 첫 번째 먼저 생각이 들면, 네. 바로 내가 해야 될 게 보이잖아요. 그래도 막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그래도 중장년층 그 이하는 내일이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그러니까 고독사가 생기는 거겠죠. 예, 다들, 나하고는 거리가 먼 생각이야. 네. 또는, 이건 노인들에 대한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시는데, 고독사가 맨 처음에 문제가 된 건 분명히 노년층에 대한 고독사라고 하는 부분들부터 사회적으로 이슈는 되었는데, 네. 점차 그 연령대가 50대, 40대, 지금은 이제 청년 고독사라고 하는 말까지 내려왔으니, 청년들도 고독사가 네. 있어요. 그러니 청년 고독사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뭐 이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사회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독립적으로 지내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도 고독사 할 수 있다라는 그 대전제를 가지고 조금 뭔가 뭐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네. 것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자, 예전에 우리가 대가족
사회였다고 한다면 바깥에 다녀갔다가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인사를 뭐를 하나요? 다녀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혼자 살고 있으면 네.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러면 다녀왔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없죠.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있잖아요. 전화로. 전화로. 또 아침에 예. 대가족 사회든 어쨌든 부모님이랑 자녀들이 한 방에서 살았던 게 아니고 옛날에도 대궐 같은 큰 집에는 예. 부모님 방 따로 있고 건너서. 건너 네. 방이 있고 네. 또 작은 방에는 본인의 방이 있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죠? 문안 인사. 일어나서 제일 먼저 네. 가서 잘 주무셨습니까? 네. 문안 인사. 지금 아침 일어나면은 그냥 화장실 가서 세수하죠. 간단한 건 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한테 전화 한 통만 해서 어디 잘 잤나고 가장 간단한 게 그게 왜 이렇게 어렵죠? 네? 저도 그렇고 참. 그런데 한 번 안 하면 만약에 그 같은 집에 사는데 서로 냉랭하게 싸웠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문안 인사니 뭐니 이런 것 없이 그냥 지냈다. 그러면 아마 같은 집에 살아도 문안 인사 안 하고 그 집에 들어와서 싸웠다. 만약에 네. 싸워가지고 뭐 별로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다녀왔습니다 이야기도 안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탁 닫아버리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습관화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녀왔습니다라고 해서 같이 앉아서 다음은 1분이든 5분이든 간단하게 소담하고 그리고 자기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원래 살았던 가족 사회의 생활 방식이었는데 단지 그게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경제적인 이유나 직장적인 이유나 이런 부분들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자그마한 어떤 생활에 대한 지침이라 그럴까요? 그 원칙만 하나만 세우면 누가 먼저 전화를 하거나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없다. 그러면 걱정되니 전화 한 통 해서 어떤 일이냐. 대신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서로가 해야 되는 어떤 에티켓은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참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전화 한번 드려야지 하는데 이게 참 정말 쉬운 일인데 그렇죠. 참 잘 안 되네. 저부터 좀 반성을 하고 오늘 연락을 좀 드려야겠습니다.